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그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해 비교적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다행히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의 발간도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점자 라벨 도서 제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8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측 지도를 보면 지난주 기준 강원 18개 시군의 평균 식중독 위험지수가 74.2 경고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삼척, 정선 등 7개 시군의 식중독 위험지수는 심각 단계로 판단됐는데요. 보건당국은 폭염 속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도구 세척과 소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내 온열 질환자가 하루 평균 6명꼴로 발생하면서 3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구급 장비를 갖춘 펌프차 120대를 투입해 공사장과 농경지 등을 돌며 예차를 강화합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폭염으로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병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의 자료를 보면 경유와 휘발유 등 공업제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2%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달걀과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3.1% 올랐지만 배추와 오이는 각각 27.3%와 19.9% 하락했습니다. 횡성군이 내일까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만 51세에서 80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인데요. 검진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골절 위험도, 폐질환, 농약 중독 감시 등 검사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정환 원주시 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20일 원주시 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자, 이번 기자회견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됐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의회는 1955년 원주시 승격과 함께 출범했습니다만 예.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의회가 중단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5년인데요. 그동안 조례를 만들고 예산과 행정을 살피는 역할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제10대 의회 출범을 맞아 이제는 지방의회가 역할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뜻을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예.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기도 했는데 당시의 개정 이후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서 의장에게 넘어오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그 제9대 원주시 의회를 제8대와 비교해 보면 의원 발의 조례와 5분 발언 같은 경우가 한 60%에서 한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정책지원관만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제안 활동을 넓히는데 힘이 됐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한 걸음 옮겨놓는 큰 의미는 있었지만 아직 조직과 예산 권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완성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 긍정적인 쪽으로 좀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이런 논의가 필요한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지방정부의 그 행정은 상당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는데, 이를 감시하는 의회가 예전 구조에 머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네. 마침 정부도 지방내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10대 원주시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이야말로 이런 오랜 논의를 입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갈 적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저희에게 이제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조직과 정원 그리고 예산을 운영한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필요한 부서와 인력을 스스로 설계할 수도 없고 필요한 예산도 집행부의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책정관 역시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만 둘 수 있는데요. 원주시 의회의 경우 의원이 26명이니까 최대 13분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셈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상시 분석하고 점검하기에는 지원 인력의 규모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균형성에 이어서 의회의 독립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그럼 현재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지방의회법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보실까요? 우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이제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일단 저희 원주시의회만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45분의 의회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사무관이 3분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3분의 사무관을 어떻게 조직을 꾸려서 부서를 3개로 과로 편성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에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도 필요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집행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과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권 독립은 뭐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에 대한 권한과 또 예산 관련 측면에서 지금은 한계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법이 실제로 잘 제정이 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기능 측면에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현행법에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조직과 정원 예산의 편성까지 의회로 권한이 넘어온다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집행부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의 판단이 더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바뀌는 제도이다,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요, 그만큼 네. 이제 권한이 또 과도하게 확대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견제 장치는 좀 어떤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그 예. 부분을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조사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권한 확대보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의원의 출석과 표결, 또 업무 추진비, 특히 국외 출장, 또 겸직 정보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해 충돌 등록과 회피 절차도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징계 심사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처리 기한을 두어서 이른바 제19 감싸기 논란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그 우려는 있으시지만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권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명, 2조의 예산을 다루고 2,000명의 행정 인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원주시 의회가 이 정도 권한은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의장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법, 지방자치법 얘기도 하고 지방의회법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어떤 부분들일까요? 일단 이제 의회가 지금보다 더 독립된 기관이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더 좀 보장이 된다. 이러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겠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쉽게 예를 들어 통학로 안전, 버스 노선, 돌봄, 골목 상권 같은 생활 문제를 의회가 좀 더 빨리 조사하고 필요한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부 비용은 적정한지 또 약속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더 촘촘히 살필 수 있게 될 거고요. 결국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은 빨라지고 세금의 쓰임은 더 꼼꼼해지는 변화가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행정 감시 기능이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또 원주 시민분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지방의회법은 의원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행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더 제대로 살피기 위한 일하는 기준, 일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원주시의회도 법 제정만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 사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조례와 정책에 반영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방의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그 권한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원주를 비롯해 사실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좀 이뤄져서 지방의회의 변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정환 원주시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출간한 그림책인 호랑이의 노래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6년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라벨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은 보통 시각적인 그림 표현 위주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읽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편견을 깨고 그림책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된 사업이 있다고요? 네, 그림책은 글의 비중이 적고 색감이나 그림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 그림책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읽기 좋은 그림책을 매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선정해서 이 도서에 점자 라벨을 붙여서 제작하고 또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는 뛰어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또 공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림책을 선정해서 이 그림책의 그림과 글자 위에 점자가 새겨진 투명 스티커 라벨을 부착해서 시각장애인이 이 점자를 따라서 그림책을 느끼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점자 라벨 도서로 탄생시키는데요. 이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가 출간한 책이 지난해 선정작인 파란 거인과 작은 사람들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선정이 가지는 의미와 소감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 한누리 경영기획실장에게 들어보시죠. 거는 그림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글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책은 이제 그림에만 이제 뭐가 있고 글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씨로만 읽으시니까 그림 없이 이해된 책을 이 점자라벨 도서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림책 도시가 만든 그림책의 작품성과 공공적 가치까지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시각장애 아동들이 그림책을 접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휴머니타리안 그림책 워크숍의 당선작입니다. 약 1년간의 창작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출간이 됐고요. 원주 출신인 김진홍 작가의 첫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선정된 그림책이죠. 호랑이의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책일까요? 네, 이 호랑이의 노래는 엄마에게서 독립을 앞둔 아기 호랑이가 나비를 만나서 넓은 세상을 탐험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힘이나 위력으로 영역을 다투는 경쟁보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훨씬 소중하다는 휴머니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원주시 그림책센터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그림책도시가 함께 진행한 2024년의 휴머니타리안 그림책 워크숍의 당선작인데요. 인도주의와 공존의 가치를 담은 그림책을 통해서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년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원주 출신인 김진홍 작가의 첫 출간 그림책으로 사업에 선정돼서 1년 동안 섬세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이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시각장애인은 그림책을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서 또 사회적으로 울림을 줍니다. 시각장애 아동들도 이 점자 라벨의 손끝과 감각 그리고 보호자나 친구가 읽어주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림책을 상상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에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 한누리 경영기획실장에게 들어보시죠.
그림책 도시는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함께 12년째 원주의 역사와 인물을 담은 그림책을 출간하고 지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원주 역사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한적십자사인도법연구소와 협력해서 매년 신인 그림책 작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출간 지원과 더불어 그림책 원화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그림책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점자를 직접 만져보고 일반 그림책과 또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점자 라벨 도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원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우선은 이 호랑이의 노래 점자라벨 도서는 올해 연말쯤 전국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350여 곳에 보급돼서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원주에서는 더 다양한 점자라벨 그림책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골 문화센터에 위치한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 1층에는 이 그림책 도시에서 출간한 원주의 역사 그림책 등 15종의 점자라벨 도서 견본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린이, 일반 시민 누구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그림책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라벨 도서로 선정된 그림책 호랑이의 노래 관련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책을 통해서 따뜻한 가치와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군이 민선 9기 목표인 예산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나섰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신규 32건과 계속사업 63건 등 총 9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 3,212억 원을 확보로 목표로 세웠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월 첨단산업 핵심 소재 단지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군은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영월 관내 기관 업무 협약 소식인데요.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또 인터넷 신문 영월인과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 인터넷신문 영월인과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자원봉사 현장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교육 문화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네, 협약을 추진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반가운 연구 성과 소식도 있는데 영월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죠. 수염풍뎅이 인공사육에 성공했다고요? 네,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염풍뎅이를 알에서 성충까지 인공사육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곤충 다회농업회사법인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번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 곤충을 확대하고 관광객을 위한 곤충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한 영월 농산물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 하면 여전히 자연
이런 부분이 먼저 떠오른다는 분들 많으신데 또 영월군에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 인공사육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 살펴봤고요. 자, 곧 다가올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고 있는데 영월 별일 있는 밤 행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의 여름밤을 특별하게 채울 영월 별일 있는 밤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관풍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 영어 뮤지컬, 합창 체험 프로그램, 미션 투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 김창완 밴드 콘서트도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며 행사는 밤 9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네,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해주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영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동강회의 창립 20주년 할인 행사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영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동강회가 벌써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동강회는 오늘 15일부터 31일까지 자사몰 회원에게 2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영월의 제철 농산물과 지역 농가가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역복지 소식인데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웃지킴이 발굴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이웃지킴이 발굴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지역 복지 환경의 변화와 위기가구의 이해, 상담과 소통 방법을 배우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원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견했거나 발굴단 활동을 참여하려는 주민은 복지관 사례관리팀 전화번호 033-372-46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여름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영월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이 오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야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마련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버스킹 공연, 마술쇼,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야시장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고요. 8월 10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